오늘 24년 6월 27일 그 서유기 시간인데 저번 시간에 조금 이야기를 조금은 그 약간 러프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타이타닉 데이터셋에 대해서 조건부 확률이랑 확률에 대해서 한번 각자가 공부해보고 공부해 놓은 것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선은 저부터 먼저 이거 화면 공유하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그러면 쫙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확률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다루고 있으니까 그리고 조건부 확률도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 확률이라는 게 이 모든 경우의 수분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인데 저는 이걸 집합론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전체 집합과 어떤 집합을 교집합하면 원래 집합이 나오고 그리고 따지고 보면 조건부 확률도 이 사건 A에 대한 확률과 B에 대한 사건이 둘이 공통인 경우가 있어야 확률 계산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확률이나 조건부 확률이나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교집합이 있어야 뭐든 할 수 있고 그래서 교집합인 어떤 공통의 데이터가 있는 것이 우리의 필요 조건이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나중에 원하는 어떠한 데이터라든가 그런 타입이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집합으로서 보고 이게 정의가 집합으로서 볼 수 있고 집합으로서 어떠한 교집합과 이런 연산이 된다면 뭐 다음 같은 그래프나 뭐 자연어 처리라던가 그런 것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진짜 타이타닉 데이터셋 기준으로 한번 조건부 확률을 하기 전에 우선 먼저 그냥 일반적인 확률을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서바이브 생존 여부와 그 등급 뭐냐 이거 객석의 등급이라고 하나 1등석이든 3등석 이거에 대해서만 우선 먼저 확률을 계산해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확률 계산인데 뭐 아시다시피 확률은 그, 그 뭐냐 생존하거나 생존하지 못하거나 두 개 중에 하나を선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체 데이터에서 생존한 거의 수와 전체 데이터에서 생존하지 못한 거의 수분의 생존한 거의 수 이렇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숫자가 나타날 수 있고 뭐 생존하지 못했다는 거는 반대로 이거는 324 더하기 529로 더하면 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확률의 정의는 이게 합이 1이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성질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상이 아니라 이렇게 객석의 등급수와 같이 이렇게 좀 여러 개 있더라도 똑같이 확률 계산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건부 확률을 가져와 봤는데 조건부 확률을 생각했으면은 이거를 기분이라고 이게 주어졌을 때 이거의 확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서바이벌드 생존한 개수 중에 실제로 2등급인 애 그러니까 136 더하기 87 더하기 119분의 87이 우리가 원하는 조건부 확률이고 이거를 뭐 다른 거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조금 쓰다 보니까 좀 이게 칸도 길어지고 조금 적기 귀찮아져가지고 이거를 밑으로 빼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의미 파악은 똑같이 되는데 이것만 하면 되니까 조금 이게 좀 저는 계산하기 약간 적기 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좀 이렇게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독립인지 그냥 궁금해가지고 실제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독립 조건이고 그거를 이렇게 넣어보면 사건 B가 줘서 A의 확률이랑 그냥 확률이 같다를 확인하면 되는데 우선은 P1 그러니까 1등급을 탑승한 승객 중에 살아남은 승객이 그냥 살아남은 승객의 수와 이게 확률이 같냐라고 했을 때 일단 독립이 아니란 걸 알았고 이게 진짜 독립인지 아닌지 확인하려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운 좋아서 같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또 다음 거는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독립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다 한꺼번에 계산해야 조금 이게 진짜 독립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약간 데이터라고 했나? 이게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만 적기 다 귀찮아가지고 슬슬 행렬로 생각하고 싶어지더라고. 이러한 확률이란 것 자체를. 그래서 저는 베이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진짜 되나 안 되나 확인해보고 싶었는데 이거에 그러니까 두 개 교집합일 때
어떤 확률을 한번 매트릭스 표현해봤고, 이거는 그 뭐냐 생존자의 데이터가 있을 때 P 클래스에 대한 확률이고, 이거는 반대로 그 승객에 대한 등급이랑 상존자 이렇게 해봤는데, 그래서 이게 이게 매트릭스여도 이렇게 곱셈이 결국 돼야 된다 같아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 x가 있을 때 y인데, 이거는 여기 보시다시피 2바이 3 행렬이고 이 교집합은 3바이 2 행렬이라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3바이 2 행렬이랑 3바이 2 행렬 곱해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겠다라고 했고, 근데 아직 사실은 이 물음표가 뭔지는 모르겠어. 그래서 물음표를 남겨뒀고, 이번에 똑같은 방식으로 x가 주어졌을 때 y가 주어지면 그거를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얘는 그래도 다행히도 이게 행렬의 크기가 같으니까 2바이2만 곱하면 되는데, 이게 조금 뭔지 알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해봤고, 네, 혹시 뭐 코멘트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혹시 그 마지막 그 페이지로 가주실 수 있나요? 그럼 지금 저 PX에 대한 적이 없네요. 그 이거 뭐냐?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P 오브 X, 그냥 P 괄호 열고 X에 관한 그 확률이 지금 없는 거네요. 왜냐하면 B요집합 이걸 하려면은 뭔가 저거 PX나 PY를 곱해야 이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 조건부 확률 곱해야. 이건 그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 첫 번째 그 물음표는 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X 바 Y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 위에 거요. 거기 보면 첫 번째 물음표는 뭔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PX 바 Y는 위에 이제 그 서정님이 2 바이 3이라고 해놓으셨고 그다음에 다음 물음표 1이 뭔가 P 오브 X 이렇게 나와야 이게 되는 거 아닌가요? 싶어가지고 근데 네.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는 생각은 이것도 그 소위 얘기해서 그 쿼드레틱 그런 모양의 일종 같아가지고 P 오브 X에다가 그 스퀘어 그 이제 루트를 씌우면은 루트 씌워서 양쪽을 곱하면 되지 않나 이 생각도 그냥 아무 생각 거치지 않고 일단 해봤습니다. 얘기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여기다가 역행렬 취해줘가지고 계산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적어도 막 막 예거나 막 교집합이거나 그냥 확률 PX거나 PY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는 상관함수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함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해 봤는데, 그러니까 이 네, 물음표 2 자리를 직접 계산을 네. 해봤는데 좀 뭔가 아무 연관도 없는 그런 행렬이 나오더라고. 아, 이게 내가 부르는 약간 이 행렬을 수식을 푸는 그런 스킬이 있는 건가? 아니면 뭐 내가 거듭 제곱인지 약간 이해 못한 거 싶어가지고, 우선 전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 약간 질문이 있는 게, 예, 예. 그 약간 이거를 이제 행렬 형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제 X축이랑 Y축을 약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신 건가요? 그래서, 아, X, Y는 그냥, 단순히 X는 여기 서바이브 두고 Y는 그냥 P클래스로 뒀습니다. 어, 그 약간, 제가 약간 약간, 약간 말하고 싶은 부분은 뭐, 그 뒤에 약간 P 클래스 바 서바이브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주어진 거를 이제 세로 축에다 두고, 이제 그냥 피크스 이거를 밑에 두자 이런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교집합의 경우에는 두 개를 바꿔도 완전 똑같은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P 클래스 교집합 서바이브드도 사실은 같은 건데 이게 시각화는 2바이3니까 모양이 완전 다르게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래서 제 말은 그러니까 P클래스 교집합 서바이브드로 했을 때는 이제 가로축에 P클래스가 오고 세로축에 서바이브드가 오게 되면 이제 또 모양이 2바이3로 같아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그게 곱해져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해서. 약간 저도 그 고민 같이 했었는데 약간 GPT한테 시키니까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긴 했는데 그래서 아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그냥 아예 일자로 만들어 버릴까 그냥. 네, 그런 문제도 복잡해질 것 같긴 한데 전혀 그러니까 이거 딱 아이디어만 던진 상태고 저도 아직 잘 제대로 이해는 못한 상태입니다. 어, 그러면 저는 이제 질문 없으시면은 그러면 다음 네, 제가 한 게 예, 비슷하게 일단은 설명해 주시면 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음, 아니, 뭐 저는 저기 특별한 게 뭐 이렇게 막 특출난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지는 않았고 그냥 정말 어 저희가 데이터 상으로 구할 수 있는 그 조건부 확률이랑 베이즈 공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확률이랑 정말 같은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데이터셋 불러오고 이거 이제 전처리 이렇게 된 거는 사실 그냥 여기 사이트 가면은 그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그냥 이용해서 하고 저는 이제 중요 목적이 이거를 구할 수 있냐 이제 해가지고 그 필요한 값들을 먼저 찾아놓은 다음에 그냥 바로 대입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시면은 이게 이제 베이즈 정리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1일 때 살아남을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 조건부 확률의 정의고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그 다른 조건부 확률로 나타내면은 이런 분자 뭐 형태가 나오고 이제 분모는 이 전체 그냥 단순히 그 클래스가 1일 어떤 승객이 어떤 승객의 클래스가 1일 확률을 그냥 구한 거니까 그 경우에는 그 승객이 죽었든 안 죽었든 그거를 다 더해줘야 된다고 봐서 네, 이제 이거 합을 구하고 그래서 네, 처음에 구한 값은 일단 네, 그러면 정말 살아남은 사람들의 확률은 뭐냐 이렇게 봤을 때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전체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아남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예, 이게 저 PRS가 이제 PR이 이제 이 앞에 PR을 딴 거고 S가 이 survived S고 1은 1입니다. 그래서 PRS 1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승객분의 살아남은 사람들의 수 해서 구했고 당연히 죽은 사람들의 수는 그거의 여집합이니까 1-로 해서 구한 다음에 일단 여기를 예, 행렬로 벡터로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쪽에 다 그 이너 프로덕트로 쓸 거라서 예, 구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게 이제 살아남 그 클래스별로 살아남을 확률을 구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잡은 다음에 예, 본 다음에 그 값을 다 구해보고 어 그럼 이제 총 3개의 확률이 나오는데 클래스별로 예, 클래스가 1일 때 살아남을 확률, 클래스 2일 때 살아남을 확률, 클래스 3일 때 살아남을 확률로 해서 구하면은 이제 첫 번째 확률이 네, 클래스가 1일 때 살아남을 확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거꾸로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제 구한 게 이 값입니다. 그러면은 살아남은 사람들을 가지고
그럼 클래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혹은 죽은 사람들 가지고 클래스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확률을 다 구한 다음에, 네. 첫 번째 행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이 무슨 클래스냐 할 확률. 그다음에 두 번째 행은 그럼 살았을 때 이 클래스의 확률은 무엇이냐 보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예, 죽은 사람일 때 그 사람이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 그다음에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 세 번째 클래스일 확률. 그다음에 이거는 살았을 때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 두 번째 클래스일 확률, 그다음에 세 번째 클래스일 확률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값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저는 이제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 그 경우만 지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이 경우에는, 네, 이 말이, 어, 첫 번째, 아, 살아남았을 때 첫 번째 확률일 경우에 이제 단순히 그냥 살아남을 확률 곱한 거고, 이게, 네, 첫 번째 열을 따와서, 이 열은 그러면은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 어떤 사람이 살았을 때 첫 번째 클래스일 확률 이래가지고 이게 첫 번째 열이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를 따오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만들어 놓은 이 PRS 벡터를 이제 저기 이너 프로덕트를 해줘서 그 값을 구하면은, 네, 이 값이랑 여기서 정의한 예, PR 어디였지? 아, 여기다. 예, PRS1 이거랑 정말 같은지 한번 체크해 보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빼봤더니, 네, 0이 아닌 숫자가 이제 일곱 번째 소수점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소수점 6번 자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네, 충분히 작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게 여기까지고요. 별로 어렵지 않게 한번 따라해 보실 수 있게 그냥, 네, 그냥 컨트롤 엔터만 그냥 여기다 치시면 됩니다. 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전 여기까지. 확실히 이게 약간 컴퓨터로 진짜 약간 수치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딱 뭔가 방정식 풀 때처럼 딱 그러니까 는 아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고 그냥 아 오차가 이 정도면은 좀 같다고 네, 생각해야겠구나 좀 네, 그런 식 맞아요.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 처음에는 이제 설마 진짜 똑같겠어?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equal 사인 두 개 붙이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 false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다시 바꿔봤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떤 거를 수치적으로 어떤 값을 수치적으로 찾고 그 값이 같은지 확인하려면은 이런 식으로 항상, 네, 이렇게 차이를 확인해야지, 단순히 그 로지컬 그걸로 확인하려고 하면은 정말 그 두 값이 그 참것이 아닌 이상은 쉽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그러면은 전 여기까지. 그러면 걸려. 그러면 그 다음 알려주신 홍성광 선생님 발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일단 음, 제가 이제 그 확률 및 통계를 거의 뭐 진짜 고등학교 때 배운 수준으로,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전에 배웠다 보니까 기초가 아예 없는 상태여서 일단 확률 및 통계에 대해서 조금 베이직 정리까지만 일단은 이번 주는 좀 공부를 해오는 게 우선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습은 못했고 그냥 이제 베이직 정리까지 쭉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뭐 대부분 아는 내용이시겠지만 그냥 복습하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제가 그냥 쭉 공부한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시행과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고
일단 시행을 뭐 트라이얼 안 엑스페리먼트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뭐 불확실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어떤 실험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단순히 따지면 그냥 동전 던지기. 동전을 던지면 이제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시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무한 반복이 당연하게 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전체 집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이제 아웃풋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이제 시행 동전 던지기라 하더라도 저희가 뭐 표본 공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좀 성격이 달라질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을 뭐 동전 던지기 를 5번 던지는 거를 밑에서 나오겠지만 하나의 이벤트로 정의를 하겠다. 뭐 이런 식에 따라서 뭐 표본 공간이 달라질 테지만 하여튼 어떤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그 아웃풋의 집합, 모든 이제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따지면 이제 뭐 시행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고 그 결과에 대한 이제 아웃풋 그거를 이제 치역이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하나의 인풋이 들어가면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니까 그걸 좀 함수라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사건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 샘플 스페이스, 그러니까 위에 표본 공간의 이 부분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동전 던지기라는 이제 시행을 할 때, 뭐 한 번에 동전 던지기를 한다면, 동전 던지기의 결과가 앞면, 뒷면 이렇게 나올 거고, 그걸 그냥 표본 공간이라고 정의를 하면, 표본 공간은 그냥 앞면, H, 그리고 T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거를 각각 이벤트로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이벤트 뭐 1번이라고 하고 뒷면이 나오는 경우를 이벤트 2번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서는 이벤트 1 합집합 이벤트 2를 하면 표본 공간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그냥 정의를 한 것을 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이제 분류는 뭐 그냥 단순하게 심플 컴파운드가 있다고 하고 심플은 이제 HT 같이 그냥 하나의 결과로만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인 경우는 그냥 심플 이벤트라고 부르고 뭐 원소가 두 개 이상인 경우를 컴파운드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의 그러니까 이벤트라는 것은 어쨌든 이벤트라는 것은 확률의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सब셋이니까 각 사건에는 확률이 할당되어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표본 공간이 주사위 던지기를 시행이라고 한다면 그 시행의 결과는 이제 1, 2, 3, 4, 5, 6 이렇게 6가지가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주사위의 눈이. 그럼 표본 공간은 이러한 일에 집합이 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건 1을 저희가 뭐 짝수라고 정의를 하고 사건 2를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정의를 한다면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사건 1이 나올 확률은 당연하게 이제 0.5일 거잖아요. 뒤에 가서 확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배우겠지만 어쨌든 표본 공간의 그 각 원소의 개수 분의 이제 이벤트 원소의 개수 뭐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정의를 따르면 이렇게 각각 뭐 0.5다. 네. 이렇게 되고 됩니다. 그리고 네. 뭐 집합 관점에서 이벤트를 본다면은 뭐 이벤트 A, B가 있을 경우는 당연하게 이제 그 표본공간의 부분 집합이므로 AB 자체도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뭐 집합 간의 연산이 가능하겠죠. 이벤트 간의 뭐 합집합, 뭐 교집합, 뭐 이런 것들의 연산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널리 이벤트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냥 공집합인 이벤트를 그냥 널리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뭐 직관적으로는 잘 저도 널리 이벤트라는 거를
뭐 직관적으로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좀 뭐 직관적이지가 않았는데 그냥 뒤에 이제 디스조인트 이벤트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위에서 설명드린 사건 1과 사건 2는 서로 겹치는 원소가 없잖아요. 이런 거를 이제 디스조인트 이벤트, 뭐 무추얼리 익스클루시브하다, 페어와이즈 디스조인트하다,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거를 이널 이벤트로라는 개념을 결합시켜 보면 두 이벤트의 교집합은 이제 널 이벤트가 된다. 네, 뭐 이런 개념을 뭔가 정의를 하고 이걸 또 사용할 때가 있으니까 이런 널 이벤트를 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공집합인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거고, 네, 디스조인트 이벤트는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입니다. 서로 교집합이 없는 두 이벤트를 디스조인트 이벤트라고. 네. 그리고 이제 확률의 공리와 기초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확률을 정의를 할 때도 어떤 이제 공리가 처음에 존재를 해야 되고 그 공리를 기반으로 하나씩 이렇게 어, 쌓아 나가는 학문일 텐데 그럼 공리가 어떤 것이냐라고 알아보니까 세 가지 공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확률이란 거는 확률이라는 그냥 개념을 설명을 드리면 주어진 표본 공간에 대해서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값을 줄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것을 그냥 확률이라고 하고 PA라는 말은 그냥 결국 A가 이벤트이고 이벤트 A가 일어날 확률을 뜻한다. 네, 이건 그냥 뭐 설명이었고 그 공리 1번은 어떠한 이벤트 A에 대해서 PA는 0보다 크다. 사실 1, 2, 3 모두 당연한 말을 그냥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리라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리 각각이 뭐 어떤 개념을 중복해서 포함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거의 뭐 디스조인트라는 개념처럼 공리 각각이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그 공리 각각이 중복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각각의 이제 공리를 세우는 것을 되게 조금 잘 세운 어떤 공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 공리 세계를 통해서 뭐 어떤 걸 증명을 해서 이렇게 뒤에서 나온 프로포지션 같은 것 아니면 정리 같은 것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빌딩해 나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제가 이 확률에 대한 공리를 세운다고 가정을 하면 되게 당연한 말을 써야겠지만 그 세 개 각각이 중복된 개념이 없어야 되니까 뭔가 되게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당연한 말이지만 이거 세 개를 통해서 확률이라는 전체 이런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에 대해서 네, 조금 네, 어쨌든 놀라운 네, 느낌이 들었고 어쨌든 엑시엄 1번은 그냥 어떤 이벤트인지 확률 자체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다. 당연한 말이고 그리고 확률 2는 전체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이다. 네. 그리고 엑시엄 공리 3번은 이게 좀 처음엔 제가 이해할 때 애매했는데 그러니까 이벤트가 뭐 A1, A2, A3 이렇게 무한정계 있고 그리고 그 각각의 이벤트는 이제 디스조인트 이벤트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 이 그러니까 A 각각의 이벤트의 합집합의 확률은 어, 그, 네, 각각의 이벤트의 확률을 다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한 거랑 같다. 그러니까 이벤트 각자도 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집합과는 연산이 가능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합집합을 한 다음에 하나의 집합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대한 확률을 구한 값이나 각각의 이벤트를 그냥 확률 값으로서 각각을 구해놓고 더한 값은 같다라는 개념이거든요. 어쨌든 이제 디스조인트 이벤트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일 텐데 근데 왜 이걸 뭐 인피니트라고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뒤에 포지션 같은 것들을 보면
어쨌든 이걸 인피니트라고 해야지 뭔가 음, 되게 공리를 딱 뭔가 세 개만 정해도 모든 이제 확률의 어떤 어, 확률이나 항문을 이제 정의함으로써 나타낼 수 있는 프로포지션들을 뭐 깔끔하게 이 세 개만을 활용해서 다 정의가 된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인피니트가 아니고 피니트로 했다 그러면 뭐 공리 4번, 5번이 필요할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뭐 그런 맥락으로서 뭔가 이렇게 설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다 모든 포지션이나 이제 정리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뭐 액션 3이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네, 정확하게 네,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건 모든 수학에서 해당되는 얘기일 텐데 뭐 띠어럼은 이제 뭐 정리 그리고 정리라는 것은 공리 및 뭐 프로포지션 뭐 명제라고 하나요? 한글로? 하여튼 그런 것들로부터 증명되는 중량 성질이라고 하고 렘마는 이제 보조 정리라고 해서 정리를 증명할 때 뭔가 사용해야 되는 뭔가 보조 정리 같은 게 따로 있으면 그걸 뭐 렘마 1, 렘마 1 해서 보조 정리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띠어럼을 증명할 때 뭐 렘마 1에 따르면 2에 따르면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그냥 구조 정리라고 하고 커럴리는 따름 정리라고 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정리를 좀 간단히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 얻어낼 수 있는 걸 네, 럴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혹시 이슈는 위에 정리와 같은 것들이 존재하기 전에 조금 더 기초적인 사실, 그러니까 공리와 정리 사이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리로부터 증명을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공집할 확률이 0인데 이것도 이제 공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공리로부터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걸 뭐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하면 엑시엄 3에서 이제 모든 이벤트를 공집합으로 설정하면 증명된다라고 했잖아요. 엑시엄 3이 그러니까 어쨌든 공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이 교집합을 하면 당연히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디스조인트 이벤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엑시브 3을 적용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얘가 A1, A2 이렇게 되는 것들이 다 공집합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쨌든 P 공집합은 확률은 이제 0이기 때문에 그 값이랑 똑같다라는 네,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확률에 대해서 확률이란 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는 거를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일단은 뭐 확률에 대해서 뭐 어떤 해석을 하기 전에 이제 전제들을 먼저 나열하면 음, 어쨌든 뭔가 시도나 시행은 이제 뭐 반복될 수 있다. 반복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동정 던지기 같은 걸 몇 번이든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아이덴티칼은 그러니까 반복하는 익스페리먼트와 동일한 것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동정 던지기면 계속 동전 던지기만 해야 되고, 뭐 주사위 던지기면 주사위 던지기만 해야 되고, 그런 걸 뜻합니다. 그리고 인디펜던트는 그 앞에 시행한 이제 시행이 뒤에 시행한 시행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에 뭐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뒤에 동전 던지기는 앞뒤면이 나올 확률이 뭐 변하지 않는다. 각각 독립적인 시행이다. 그거 네,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뒤에 나올 설명들은 이 세 가지를 전제로 깔고 이 세 가지를 전제로 깐 상황에서 확률을 설명을 해보겠다라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이벤트 A가 발생한 횟수를 NA라고 정의를 하고 그러면 N번 시행을 했을 때 A 이벤트가 발생한 횟수를 확률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릴레티브 프리퀀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얼마나 어, 일어, 일어났냐 뭐 그걸 뭐 릴레이티브 프리퀀시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 n의 횟수를 높이면 na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한다라는 거죠. 극한값을 가진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각각의 뭐 1이 날 확률이 그 6분의 1이라는 걸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그거를 이제
주사위 던지기를 뭐 5번 해봐서 10번 해봐서는 그거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값을 알기 위해서는 그걸 이제 뭐 1000만 번, 100만 번 이렇게 경험적으로 던져봐야지 해당하는 확률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그런 걸 얻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을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건 어쨌든 n의 횟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어떤 그 여기서 정의되는 이 릴레이티브 프리퀀시가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는데 그거는 꼭 즉 극한값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이것을 그냥 리미팅 릴레이티브 프리퀀시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얻는 거는 저희가 경험적으로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확률의 성질인데 그러니까 프리포지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네, 너무 시간 많이 잡아본 것 같아서 프로포지션은 네, 그냥 보시면 당연하게 납득이 되는 내용이실 거라서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포함 배제 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런 거 많이 뭐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A 뭐 합집합, 비합집합 C를 이렇게 원을 3개 이렇게 그려서 어, 그릴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각각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뭐 PA의 확률 플러스 PB 플러스 PC 그리고 어, 각각 2개의 교집합을 빼고 마지막에 이제 3개의 교집합을 더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N개로 확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N개로 확장을 해보면 사실 조금 네, 저도 되게 복잡한데 이게 왜 이런 식 결국은 N개로 확장을 하더라도 그 식이 있는데 그 식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없어 갖고 네,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본 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합집합인데 뭐 A 뭐 1부터 뭐 3까지의 합집합이라고 하면 n이 이제 3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나타난 기호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각각의 확률, 각각의 이제 PA, PB, PC 같이 각각의 이제 확률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2개가 교집합인 경우 처리하고 3개가 교집합인 경우 쭉쭉 해서 n개가 교집합인 경우 이렇게 처리를 어,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2개가 그러니까 이벤트가 n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2개가 교집합인 경우는 보시면 얘를 이제 3개인 그러니까 이벤트가 3개인 경우는 얘를 빼줬잖아요. 왜 빼줬냐면 이 겹치는 영역은 얘는 이제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뭐 얘 같은 경우를 본다면 얘 더할 때 더해주고 얘 더할 때 더해줬으니까 겹치는 영역에 2번 더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2개가 겹치는 경우는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2번 더해줬어요. 그래서 1-2라고 이거를 표시를 했고 네 그래서 이걸 각각 이제 A1, A2 교집합인 경우 뭐 이런 경우 이게 이제 n개 중에 2개 뽑는 경우의 수가 있을 테고 이걸 각각 이렇게 나눠서 하면은 네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또 이제 3개가 교집합인 경우는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3번이 더해졌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이제 A, B, C 같은 게 A 할 때 더해주고 B 할 때 더해주고 C 할 때 더해졌으니까. 근데 2개 교집합인 경우에서 32번 빼지거든요. 네. 왜냐면 이게 A, B, C 같은 경우에는 빼지는 경우의 수가 이 A, B, C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만큼 빼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의 교집합이니까 32만큼 빼지거든요. 그러면 한 번만 더해줘야 되는데 3번을 더해줬으니까 1-3 하고 근데 2개의 교집합의 경우에서 32만큼 또 빼졌어요. 그걸 또 빼졌으니까 이렇게 더해주는 이 값을 각각의 이제 이 교집합 앞에 개수로서 이렇게 쭉 넣어줘서 나열하면 되고 이걸 이제 계속 n개 교집합일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 상권으로부터 확률 구하기는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주사위 짝수가 날 확률은 2가 날 확률, 4가 날 확률, 6 날 확률 각각 구해서 더한 값이랑 같다라는 뜻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경우의 수는 네, 이거는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합사건, 곱사건, 배분사건 그 순열은 이제 순서가 다르면 다른 곳으로 간주하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뭐 ABC에서 두 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3 곱하기 2가 되겠죠. 그걸 이제 뭐 3P2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A, B랑 B, A랑 다른 걸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조합은 그건 반대로 A, B하고 B, A는 같은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5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제 OP3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3개 중에 또 순서 그러니까 세 개를 또 이렇게 섞는 그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네. 뭐 5C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네, 계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는 당연히 5개 중 3개를 뽑는 경우의 수는 이제 한 개를 빼놓고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그리고 빼놓은 한 개를 이제 필수로 포함하고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개를 빼놓고 3개를 뽑고 그 한 개를 필수로 포함하고 이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같을 텐데 뭐 그거를 네,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그냥 뭐 공식 중에 하나인 거고 그리고 NCR을 이렇게 많이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책이나 뭐 어떤 논문이나 그리고 N개 중에 0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저희가 직관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1이라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정의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논리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어떤 다른 뭐 식이나 뭐 다른 증명이나 그런 거 할 때 뭔가 이 NC0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1로 정의를 해야지 뭔가 어떤 그런 개념들이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NC0은 1이다. 네, 그렇게 정의를 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뭐 베이지 정리까지 가는 어떤 네, 실질적인 개념들이 나오는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데 다시 아시는 것처럼 이제 PA 이제 바 B라고 하면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인 거고 그거를 이제 원소의 개수로 생각을 해보면 B의 B 이벤트의 이제 원소의 개수 그리고 A 교집합 B의 이벤트의 개수로 구할 수 있을 거고 이걸 이제 확률로 하면은 이제 B가 일어날 확률 분의 이제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곱법칙은 이제 그러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뭐 이번처럼 된다. A가 일어날 확률하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두 개를 곱하면 된다는 건데 그걸 이제 뭐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은 뭔가 1차 면접과 2차 면접이 있다고 할 때 100명의 지원자 중에 이제 1차 면접 통과자가 30명이고 2차 면접 통과자가 10명이라고 한다면 그 1차 면접 할 확률은 100분의 30이니까 0.3이 될 거고 2차 면접을 통과할 확률 그러니까 뭔가 이 그러니까 PA 바 B를 그러니까 1차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 2차 면접을 통과할 확률을 저희가 A 바 B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A 1차 면접 B 이라는 것이 일어났고 거기에 통과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B를 통과할 확률이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이제 위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MB는 여기서 그러니까 NA가 되겠죠. NA는 이게 1차 면접 통과한 사람은 30명이 될 거고 그 중에 2차 면접 통과한 사람은 10명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30분의 10이니까 0.333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A 교집합 B의 확률인데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0점 이게 A바 B가 B바 A라고 하나? 하여튼 그게 이제 0.3이고 3333이고 PA가 0.3일 때 그걸 두 개를 곱하면 이제 0.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로 풀어보면 이제 100명의 지원자 중에 2차 최종 면접까지 통과할 확률이 몇 명이겠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거는 이거 두 개를 곱해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면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이 100명 중 1명이니까 0.1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벤트가 3개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것도 제네럴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건데 N개일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뭐 만약에 3개라고 한다면 이제 3차 면접까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1차 면접 통과한 확률 그 다음에 이제 1차 면접 통과한 사람 중에 2차 면접 통과할 확률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면접을 봐야 되니까 A and B 그러니까 전체 인원 중에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2차 면접까지 올라온 사람이겠죠. 사람 중에 이제 3차 면접 통과할 확률 이를 각각 곱하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전체 뭐 100명 중에 최종 면접을 통과한 사람의 확률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위에 공식에 따라서 PA 뭐 교집합 B 곱하기 뭐 PC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이제 일반화가 가능하다. 이거 두 개 자체가 요거 교집합을 뜻하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벤트가 N개 늘어나더라도 뭔가 이제 리커시브하게 생각을 해보면 네. 식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정리 나오는데 이제 파티션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파티션이라는 개념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전체 이제 S가 전체 집합인 거고 A1, A2, A3, A4가 각각의 이벤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그냥 A1, A2, A3, A4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이벤트들 4개를 합하면 그게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게 이제 밑에 익스스티브라는 개념이 있고 위에는 각각의 이벤트들은 교집합이 없어야 된다. 네. 그걸 이제 그 개념을 합친 게 이제 파티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에 개념은 이게 파티션이라는 개념에다가 B라는 특정 뭐 이벤트를 하나 추가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휴대폰 회사가 이제 3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하면 뭐 그 각각의 휴대폰 회사의 점유율이 있을 거고 그 점유율을 뭐 이어라고 할 때 그리고 이제 각각의 휴대폰 회사마다 뭔가 통계적인 값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3년 내에 휴대폰을 수리해야 될 확률을 각각의 회사가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뭔가 내가 핸드폰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핸드폰인지는 모르는데 뭐 3년 내에 휴대폰을 수리해야 될 확률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개념을 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어쨌든 핸드폰 갖고 있는데 3년 내에 수리할 확률을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내가 A1 회사, 그러니까 A1 휴대폰 일 경우 수리할 확률 곱하기 그리고 A1의 점유율이겠죠. 여기서 A1일 확률. 이걸 쭉쭉쭉 AK까지 이렇게 더한 게 이제 PB다. 근데 전제 조건은 A로 이루어진 이벤트들이 파티션이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네, 이 개념을 확장해서 베이지 정리라는 거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위에서 본 C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쨌든 PP, 내가 이제 어쨌든 핸드폰 갖고 있지만 3년 내 고장 확률, 그거를 위에서 이렇게 풀었을 수가 있었고, 이거는 이제 위에서 조건부 확률에서 봤듯이 이렇게 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네, 조건부 확률의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정의가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오게 된다. 이게 이제 베이지 정리라고 하고 이거는 베이지 정리는 어떨 때 주로 사용을 하냐면 이제 뭔가 B바 A라는 확률들은 알고 있는데 뭔가 내가 A바 B라는 확률을 알고 싶어. 그럴 때에 이런 식을 사용을 해서 A바 B라는
걸 도출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종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네,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또 요새 지금 방금 생각난 건데,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지금 확인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약간 데이터를 이게 지금 클러스터링해서, 그러니까 현재 모델의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어떤 변수를 찾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걸 찾는 방법으로 한번 그 유맵이라고 그 약간 매니폴드를 이용한 클러스터링 방법인데, 그거를 걔가 지금 그 퍼지 확률이라는 걸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확률을 그냥 단순히 그 그, 어, 카운트 기반으로 하는데, 그 카운트 기반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렇게 퍼지 확률로 할 수 있는 거 봤을 때, 결국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모델링이나 그런 걸 잘 만들기 위해서는 어, 단지 저 공리를 잘 만족하는 어떠한 함수를 만들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저 자꾸 P랑 A랑 노테이션이 P 부분에 F가 들어가도 될 것 같고 A 부분 X가 들어가면은 결국에 함수니까 약간 우리가 그러니까 모델에 현재 데이터에 적합한 함수를 만드는 게 우리 일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냥 메이지 정리까지 제가 이제 개념이 없어서 그거 한번 공부를 해봤고 남는 시간에 이제 하신 실습들이나 이런 걸 조금 추가적으로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밑에 알람이 떠가지고 다음 일정이 있다고 좀 확인 그거 해보고 일단 연락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알람만 그렇게 뜬 거여가지고, 네, 그 이동 아, 선생님이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부분이 좀 막 불완전하긴 한데요. 잠시만요. 음, 네, 그 화면 보이시죠? 네, 저는 이제 이 타이타닉 데이터셋에서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이제 아무래도 좀 타이타닉 데이터셋이 머신러닝에 많이 쓰이기도 하고, 이제 조건부 확률만을 이용해서 이제 그 추정하는 그 이제 머신러닝 방법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그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가 있으니까 일단 이걸 한번 돌려보고 이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의 원리를 좀 공부를 해보자 생각을 가지고 좀 실습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원본 데이터는 일단 캐글에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전 처리하는 거는 그냥 적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이브 베이스 내용에 대해서 그 사이키드전 홈페이지에 그 도큐멘테이션이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나이브 베이스 메소드의 결국 이제 그 그 조건부 확률을 이용을 해서 특히 이제 베이지 정리를 이용을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원하는 그 추정 값을 뱉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적인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나이브 베이즈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봤던 그 베이지 정리의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피처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타겟의 확률을 구하고 이제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 역확률, 네, 그 역확률을 모두 근데 구하기. 그러면은 여기서 그럼 X1, X2가 앞에서 본 그 시블링이라던가 그 피클래스가 해당하는 거고, Y가 그러면 네, 그 서바이브, 서바이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베이지 정리 그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PY가 저희가 아는 공식에서는 원래 뒤로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원래 이제 그 y가 주어졌을 때 x1부터 xn까지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 피처들도 각각 그 인디펜던트하고 전제해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제로 모양을 피팅할 때는 이게 인디펜던트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론적인 오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남성이면 좀 더 돈이 많아가지고 티켓 값을 높게 친다던가 그러한 변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하는데 사실 분모는 어떤 값을 하든 다 같기 때문에 이제 분모는 고려하지 않고 결국 이 분자가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여러 파라미터 피처들의 값이 주어졌을 때 이제 타겟의 값이 나올 확률과 비례한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그 최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그래서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이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 서바이브에 가까우냐, 서바이브하지 않은 거에 가까우냐를 기준으로 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화를 하는 방법이 이제 맥시멈 아 포스테리어리라는 방법론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뭐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매터리얼 이제 렉처 3번 매터리얼이 이제 MAP 관련된 내용이라서 이후에 관련해서 학습을 하고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방법론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일단 좀 돌려봤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보았는데 결국 accuracy는 한 0.567 정도 나와가지고 크게 네,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니면 1을 분류하는 건데 정확도가 0.56이면 사실 그 동전 던지기보다 크게 나을 게 없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건부 확률만을 가지고 하기에는 어떤 그 피처의 수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어떤 그 피처들 사이가 독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제대로 수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정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 위에 그 수식 부분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그 메뉴에서 보고 하는 게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X1, X2, X1이 주어졌을 때 Y 값을 구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네. 원하는 거고 우리가 이미 관측된 데이터는 Y라는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사건 그러니까 이후에 어떤 X1 그런 것들을 알고 있을 때 그거를 반대로 뒤집어 가지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지? 그러니까 Y가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그러니까 생존 이게 타이타닉 사건이 다 끝났으니까 우리가 타이타닉 사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살았느냐 죽었느냐에 대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 뭐야 나이브 베이지 클래시파이어는 그걸 반대로 변수 그러니까 미래에 만약에
뭐 X1이 그 P 클래스라가 시블링 같은 것들이 있다면 Y는 어떨 것인가를 알고 싶다라는 게 조금 머신러닝에서 하는 일이 아닌가라고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근데 이게 그 나이브 베이즈 클래시파이어가 결국 그 지도학습이다 보니까 y가 주어졌다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 given y일 때 px1부터 xn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학습이라는 점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더 질문 없으신가요? 홍 선생님 그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 앞에가 다 잘린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식에서 그러니까 py 바 한 다음에 x1, x2, xn까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거를 어 저게 어쨌든 베이지 정리나 이런 거를 적용을 하려면 그 X1하고 X1, X2 이 각각이 이제 이벤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X1, X2, X3 이게 이제 각각의 이벤트 인 거고 그게 N개의 이벤트가 있다는 말인지 아니면 뭔가 X1, X2 XN까지의 그거를 하나의 집합으로 놓고 그게 이제 하나의 이벤트라는 것인지가 개념이 조금 헷갈려가지고 네. 혹시 다시 설명해 아, 주실 네네.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잠시만요. 음, 음. 그 위에 식에서 이게 이 X1하고 X1, 점점점 XN까지가 돼 있는데 네. 이 각각이 하나의 이벤트라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제 잡아서 이게 하나의 이벤트라는 개념인지 그게 조금 어, 제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랑 매칭을 시켜보려고 하는데 예,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제 각각의 이벤트가 동시 모두 발생, 약간 모두 주어졌을 때를 하는 거여서 각각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네. X1 이벤트 뭐 1번이고 X2가 뭐 이벤트 2번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 음, 네. 그러면은 P 이렇게 여기 이제 분모 여기는 요거는 이제 말로 설명을 하면은 이 X1이랑 X1부터 XN까지의 이벤트를 이제 합집한 판 그 확률이 되는 걸까요? 이게 확률일 텐데 지금 뭔가 각각의 이벤트라고 하면 이 콤마라는 의미가 뭔가 각각의 이벤트를 합집합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잘 매칭이 안 가서. 집합 아닌가요? 그러니까 X1도 그 값으로 나와야 하고 X2도 그 값으로 나와야 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서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있어서 집합으로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아, 뭐, 그냥 이, 그 컴파운드 된 사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 컴파운드 된 사건이라 그러면 그럼 이거 전체가 하나의 이벤트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이게 뭐 보는 사람의 관점마다 다르건데 그렇게 봐도 괜찮고 그러니까 두 개 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관점인데 그게 둘 다 괜찮은 건데 뭐 어디에 뭐가 더 좋을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왜냐하면 저는 이거 자체를 하나로 보는 게 결국 이게 사람이 이게 지금 살았냐 죽었냐 생을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한 번에 이게 한 줄로 다 레코드로서 어떤 기록이 될 거기 때문에 전 이게 한 줄 자체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동욱 선생님이 하신 말씀도 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 같습니다. 네. 왜 여쭤봤냐면 뭔가 이제 어쨌든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이 바라는 것도 제가 잘 개념을 몰랐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을 몰랐었는데 뭔가 이제 콤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열하는 것도 뭔가 저번 음, 시간에 나왔던 이제 노테이션인 것 같아서 네. 그걸 이게 뭐 정확히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개념에 대입해 봤을 때 이게 수학적으로 뭐 어떤 걸 나타내는 건지 네. 그거 궁금해가지고 여쭤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 스터디하고 난 소감을 한번 이야기하고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부터 먼저 말을 하자면 저는 요새 갑자기 그 퍼지 프라블레티 갑자기 꽂혀가지고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게 확률이라는 게 뭔가 좀 약간 이게 뭔가 좀 우리가 애매한 것들을 다루고 싶고 그걸 어떻게 계산하고 싶은지가 문제인 건데 그래서 앞서 말한 이러한 그러니까 홍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리라는 그런 걸 세팅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좋은 밑바닥이 있고 그 위에서 우리가 뭐 어떻게 좀 놀면은 좀 괜찮은 엔지니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은 음, 네. 저도 어쨌든 멋있는 뭐 개발을 오래 하긴 했지만 이제 멋있는 쪽에는 경험이 없고 근데 이제 뭐 확률과 통계 쪽에는 더더욱 이제 경험이 없어서 제가 이제 공부하고자 하는 방향은 약간 7대 3 정도로 약간 7은 뭔가 수학적인 부분, 확률과 통계에 대한 수학적인 부분을 진도에 따라서 조금 보면서 네, 한 3 정도를 실습이나 이런 이제 머신러닝에서 나오는 그런 그리고 모델에 쓰이는 뭔가 확률 및 통계의 이런 개념들, 그거를 이제 매칭시켜 보면서 공부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공부하면서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되게 좀 복잡한 개념이다, 단순하지 않은 개념이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관련해서 찾아봤었는데, 이제 어떤 수학자인지 철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조건부 확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확률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이제 조건 확률을 구하는 식을 생각해 보면 이제 P A 기분 B라고 하면 이제 P B분의 P A 교집합 B인데, 이거는 결국 구하는 방식은 확률을 구하는 방식보다는 확률의 비율을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논의도 있는 걸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이 아무래도 추론하는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인 동시에 좀 복잡한 개념이구나 해서, 네. 그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좀 알아보고 나중에 공유 드릴 수 있으면 공유 드리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아니, 예, 저 같은 경우는 홍성호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런 리뷰가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이제 뭐, 확률 기본적인 것들 뭐 그냥 알고 있는 거지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전 같은 경우는 다시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라는 게 저는 되게 예, 좋았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시는 것도 되게
네,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지영 선생님도 이렇게 올려주신 거 보고 생각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베이즈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갔다는 것만 보였는데 이렇게 행렬로 바꿔서 생각해 볼 수도 있구나. 그래서 저는 되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스터디 때 뭘 할지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약간 뭐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더 약간 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은 그 기존에 책에 있는 레퍼런스인 다음 거인 그 MAP 에스티메이션을 한번 해볼까 하는데 조금 네 의견 자유롭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혹시 그 렉처 2 뒷부분에 있던 MLE 부분은 스킵하게 되나요? 어, 아니면 아, 그 제가 깜빡하고 있는지 깜빡했어가지고 아, 그 원래 그러면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뭐 따로 뭐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그냥 MLE 그 18페이지부터 그 끝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그것 어차피 내용이 엄청 많지는 않고 에메리가 그래도 아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아니 그냥 이제 노베이스라고 쳐도 그냥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렉처 노트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하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그냥 단순히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은 네, MLE를 저라면은 그냥 뭐 선택지가 있다고 한다면 제가 MLE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확률 및 통계 쭉 봤을 때 MLE 정도까지 어느 정도 진도가 맞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토대로 뭔가 하나씩 대입시켜서 뭐 모델링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일주일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의견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거 다음 시간까지 한번 그 베르누이 파트 거기 있는 18페이지부터 한 MLE 보면 될 것 같고 저도 MLE 그 화요일 시간에는 그 EM 알고리즘을 하는데 그 EM 알고리즘 그 밑바닥에는 또 MLE가 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뭐 같이 겸사겸사 공부하기 좋을 것 같고 그러면은 MLE로 그럼 다음 시간까지 한번 약간 자유롭게 보고 그 의견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레코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